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오전 6시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였죠. 손절하시고 다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지역, 그 다음 타점, 약 7,900만 원대에서 작은 반등이 좀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기다리셨다가 우리 조정파 패턴을 확인을 하고 상승하는 걸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런 얘기는 하도록 하고, 빠졌는 이유는, 일단은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미팅하면서 아마 연설하면서 우리는 아니다, 좋다, 뭐 이런 거 개발할 거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을 또 띄우는 요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랜만에 한 분 오셨는데 많이 계속 나가셨죠. 근데 종목 추천 이런 거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공격연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1대1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저희 단톡방도 건전한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뭐 리딩방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공부방이 따로 있습니다. 공부방이 따로 있어서 이때 때는 차트 공부를 하고 뭐 간단한 시황 같은 것들도 해드리고 뭐 제가 이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업체에 UDS에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권유해드리는 정도 수준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공방을 녹화하셔도 좋고요. 녹화하셔서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남의 주식, 남의 지왕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 결국은 독이 되거든요. 무조건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약간 올랐습니다. 일단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올랐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 또 깔리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일단 화폐 중에서는 엔화를 9.아래에서는 계속 사모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폐 환율로 5%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얘는 전 재산을 넣어도 되는 안전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다면 1,000만원이 되는 거 1,000만원 이제 코인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는 항상 배분,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금리는 떨어지겠죠. 다음 달에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빅스타트는 또 살짝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S&P입니다. S&P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숏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어요. 그죠? 조정. 한쌤이 그런 말 하더라고, 누가. 그죠? 한쌤은 상승보다 하락을 더 잘 맞추는 것 같다. 왜냐면 상승은 올릴 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숏은 그 순간 빡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타점이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빡 들어가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5,630 정도에서 우리가 선절가를 숏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여기서 더 빠졌었죠. 그쵸? 빠지고 반등을 해서 여기서는 초기화를 하셔야 되고 손해가 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꺾일 때 숏 타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여기서 요 원목 떨어질 때 숏 타점을 또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섬세하게 가져가셨던 분들은. 그죠? 그리고 그 포인트가 역시나 어떻게 돼요? 5,635 정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 근처죠. 그쵸? 이제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좀 조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조정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빠진다 이게 아니고 예상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요정 다 갈까 간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5,600 그러니까 이 차트 기준입니다. 선물 차트랑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 선물 차트는 요 위에 거랑 다 가까울 겁니다. 5,590인데 요 S&P USD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거래량 때문에 이걸 보고 있어요. 요거 기준으로 뭐 5,460 정도에서 많이 빠지면 5,350 정도까지의 조정비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오면 또 더 떨어지고 여기서 사야 되나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숏 포지션의 닉저를 전량을 취하시고 원래 마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만 이상 돼도 팔아버려요. 그래서 익절하시고 요 구간은 조금 또 관망을 하시다가 또 뭐 이렇게 해서 패턴이 만들어되면 요때 또 배팅 해보면 되겠죠. 짧은 손절로 오히려 갈지 뭐 떨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해되셨죠? 현물은 좀 천천히 그냥 좀 물려 있어도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천천히 보고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이 선물 마진 그죠? 어제 며칠 전이었죠? 그 어떤 짤 올려주셨던 분 게시판인가? 잠시만요. 요거 보시면 이게 실제 가능한 거거든요. 아이고 실수했다. 이게 실제 가능한 거거든요. 6,000원을 매매했는데 평가가 박살이 나버리죠. 손해가 600만원 나버리는 상황 생기는 거. 이게 마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에 6,000원 하던 물건을 6,000 그러니까 빌려왔어요. 빌려서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버렸는데 얘가 600만 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숏은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옵션의 경우에 일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진 거래를 하실 때 옵션 거래든 마진 거래든 이제 두 개 다 비슷한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좀 섬세하게 진행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준점 손절가, 익절가 정확하게 지켜서 하셔야 된다. 한쌤이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해요. 그죠? 여기 떨어질 때도 빅쇼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었고 반등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던 주간. 그래서 숏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손절이 나갔던 구간 요 구간입니다. 여기 손절 좀 나갔던 구간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구간에서 숏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들 모습은 우리가 함부로 예상을 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증시와 이제 코인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엔비디아랑 굉장히 비슷해요. 좀 이따 한번 봐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돌렸지 아니면은 뭐 빠질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일단은 변수 불확정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뭐 대선 부분도 문제가 있고 환율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리세션이라는 부분 뭐 부동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많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빠졌어요. S&P보다 그렇죠. 기술주들이 힘을 좀 많이 못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S&P보다 조정의 폭이 좀 크죠. 그죠? S&P가 그래도 우량주들이 힘을 더 역시나 강하다. 여러분들께 주식 같은 경우도 좀 추천드리기를 고배당 우량주 대표적으로 KT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고 예전에 GS건설도 14,000원 할 때 많이 추천드렸었죠. 그렇죠? 싼 거 사셔야 된다. 저렴한 저평가된 걸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기법이 들어가는 거다. 그럼 얼마나 속이 편하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 그죠? 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확신. 싼 걸 사야 된다고요. 그죠? 싸게 사서 시간에 들고 있으면 얘는 주식이라는 거는 뭐 감가상각이 되지는 않잖아요. 회사가 뭐 삽질거리를 해가지고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라면 적어도 감가상각이 되진 않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을 사게 된다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어쩌면 그냥 계속 존버해버리면 10년, 20년 존버해주셔서 또 대기업을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고평가된 종목을 사버리면 지금 당장 상승은 좀 더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예요. 일단 상승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정상화가 돼서 박살나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엔비디아 나 추천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추천 안 했는데 이만큼 커버려가지고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중간중간 이런 부분도 이런 타점들은 형성을 시켜드렸단 말이지. 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성 타점을 형성되는 부분이고 엔비디아는 아마 이렇게 됐다가 가더라도 이게 거의 빠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이거에서 멈출 확률이. 그래서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엔비디아 살 바에는 테슬라를 살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중간 가격에서 이제 이 펀더멘탈을 지키면서 가격적이 이분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바닥에 쳤다기보다는 바닥을 탕태를 봐지고 있거든요. 뭐 이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갈 수도 있고 빠졌다가 갈 수도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 제외를 하고
뭐 스타링크, 뉴럴링크 이런 등등 이제 뭐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100 밑으로 빠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드린 진입각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마일드 리세션이 온다면 그래서 좋고, 아니면 그냥도 지금 가격에서는 좀 들고 있어도 좀 반토막인가 이것도 그래 되면 좀 힘들긴 하겠네. 그치?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도 뭐 장기 투자로 접근해 하셔도 넌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해되셨죠?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요번 새롭게 이식하셨던 분들이 게임도 하시더라고요. 뉴럴링크로. 너무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매력적이던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길게 비전을 보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AI 관련된 거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해지수 좀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확인하러 가죠. 코스피 넘어갔네. 네. 코스피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죠? 많이 빠졌었네. 그죠? 많이 빠졌었네. 근데 우리 종목들은 계속 올랐죠. 7월 달에. 대표적으로 그 KTNG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었고,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서 좀 버티면서 움직이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리세션이라는 부분을 자꾸 언급을 드리는데, 리세션이 올 수도 있어요. 한국은 일단 경기 침체가 말다하게 왔지만, 미국의 리세션과 순간적으로 한번 좀 어닝 쇼크처럼 비슷하게 말드하게 오게 된다면, 요 정도까지는 일단 염두는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와주면 땡큐존이에요. 여기도 땡큐존. 그러니까 쫄지 마십시오. 이 자리 오게 되는 건.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안전한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나는 좋죠. 그죠? 그러면서도 또 반면에 또 코인 시장에는 또 기회가 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작은 타점이 하나 존재할 거다. 그렇죠? 요 구간에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떨어지기 전에 이럴 때 손절하셔야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애초에 매수 자체를 여기서 노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황을 드렸을 때, 왜냐하면 무조건 눌림목을 노리셔야 돼요. 눌림목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도 드렸죠. 단타 주말에 매매하는 여기서 매수해야 되게 드렸잖아. 근데 선생님 네가 오른다며 깨졌잖아요. 그럼 올렸을 때 익절 관리 맨날 2호 법칙 이야기하잖아요. 익절 로스 하셔라. 5% 반등하면 익절 좀 하셔라. 절반 익절 하셔라. 입에 마르고 닳고 사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세가 이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입각을 노렸는데 요거 손해 본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사장님 손해 볼 수도 있지. 손절하셔야 돼 당연히. 이게 애초에 우리는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강조드리는 이야기 뭐죠? 목표가에서 사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좋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여기서 샀는데 미처 못 팔았어. 더 갈 줄 알았어. 이것도 하시면 안 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이해는 된다 이거죠. 하지만 저희 구독자들은 절대로 목표가에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잡았네요. 잡았는데 더 빠져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리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건 실패한 거잖아. 내가 관리를 못한 거기 때문에 정리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꼴랑 빠져봤자 2% 남짓이거든요. 그죠? 2%, 3% 정도 되나요? 3% 정도 되네요. 3% 정도 손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5% 가까이 오른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베팅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원칙이라고요, 그게. 기법. 비트코인을 리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같이 보입니다. 빠지는 모습은 좀 강하게 빠졌어요. 강하게 빠졌는데 어쨌든 여기 부분, 요 뒷부분과 여기 뒤에서 나오는 부분과 앞에서 나오는 부분의 파동 형태가 다릅니다. 잔잔하게 가다가 누가 힘으로 밀어버렸거든요. 이 흐름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딱히 매매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락하던 추세선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61.8, 즉 약 6,600
65,500 정도까지만 볼게요. 65,500달러까지의 단타 타점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뭐 노리실 분들은 노시고 마실 분은 마십시오. 근데 이 정도 간다고 했었을 때 이 반등의 패턴 자체가 약 플랫에 가까운 형태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안타깝게도 다시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규모 타점 여기 상경계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런 걸 너무 깊이 있게 하면 안 되는데. 보자. 잠시만요. 너무 깊이 있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55,000 정도의 타점이 조금 메인적한 타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오면 거기서 다시 액션을 하고 중간에 돌리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진짜 참 답답한 댓글들이 많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해놓고 맞았다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55,000점 786 정도 된다 그죠? 여기네. 잠시만요. 여기네. 여기. 618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타점이 하나 형성이 되고 다음 타점 그리고 여기서 맞아주면 다시 이렇게 해서 맞아주면 패턴이 완성되는 부분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규모 있는 반등 타점. 그래서 요런 부분 당분간 요런 그림을 메인으로 좀 두고 계시면서 메인으로 두고 계신다는 것은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당분간 요걸 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적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리버셜이 나오고 다시 다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또 그걸 또 무효화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확장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우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반등은 아마 6만원 살짝 넘어갈 수 있는 65,000 정도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렇게 메인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 빠지는 모습 자체가 조금 불편하고 일단은 이 추세가 이탈됐던 부분 그리고 여기가 메이저한 타점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흔들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타점으로 보기보다는 타점을 향해 지나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은 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요 타점이 이제 지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000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점 자체를 노리니까 못 갈 수 있겠죠. 만약에 또 디테일 하셨던 분들, 혼자 쳤던 분들은 잡고 팔아버리면 되죠. 58,000이면 이것도 거의 한 4%, 5%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2%를 최소한 노리거든요. 네. 자, 하지만 일단 역시나 긍정적인 것도 희망해도 돌려야죠. 알트코인들, 네, 비트코인 빠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다. 뭐 이오스도 그렇고, 플로우도 그렇고, 밑에 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얘네들이라서 계속 얘네들 먼저 보는 거예요. 플로우는 조금 더 빠졌네요.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트코인, 단단한 아주 BTC 차트에서 아주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죠? 라이트코인 저희가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퀀텀, 퀀텀은 조금 약하네요.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께 7,9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7,900만원에서 작은 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었냐면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되돌림 조금 다르죠, 그죠? 여기서 타점을 노려봤었습니다만 깨졌어요. 손절하셔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7,900 정도의 작은 타점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는데 7,956만원에서 58만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맞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1% 이내는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반등에서는 정리를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적어도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는 파셔야 돼요. 원래는 2% 반등 이절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2% 반등에서 2% 나오죠. 8천에서 뭐 8천 딱 2%돼, 그치? 이절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파트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게 좋겠고 한 번 더 간다고 하더라도 8,200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이 조금 풀려 있는 상태라서 당장 뭐가 액션이 나오기는 조금 애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인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한 7,8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다졌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때 액션을 취할 겁니다. 이거는 구경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만약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또 단타를 노려보시는 것들은 또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깜냥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됐죠?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더리움과 뭐 이런 것들은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일봉사교죠. 볼베 리트로 빠져서 살짝 들어주는 부분들 존재하고 있고요. 살짝 들어주고 레이어 제로 뭐 이런 애들 뭐 그냥 알트코인 생각보다 덜 빠졌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등을 또 주고 있는 모습들. 타점 자체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노리던 타점이 그냥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졌을 때 튀어오르는 타점, 이걸 반등 타점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눌림목이었 줄 알았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게 있고요. 튀어오르는 자리, 그러니까 붕 하다가 통 될지 똥 갈지는 몰라. 그지만 일단 요걸 노리는 포인트. 그럼 이건 그 다음 패턴에서 또 연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조정파를 완성시키고 붕 하는 이 자리를 노리는 포인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중간은 뭐 해야 되냐?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거 좀 맛있는 거 찾아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점은 아니고 이거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가는 이 그림 이렇게 되실 때 그쵸? 저는 이럴 때는 뭐라 그러죠? 그냥 장기 푸살 매수하세요. 이런 것도 대놓고 사셔도 돼요. 과거에 넥스, KTNG, GS건설, 뭐 KG 모빌리티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저는 지금 이제 저한테 지금 현재 시드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LG U 플러스입니다. 전 지금 LG U 플러스 비중이 제일 높아요. 또 따고 해봤자 큰 돈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비하면은 턱없이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U 플러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 9,800원, 만원 이하로는 좀 저렴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U 플러스도 아마 코인이랑 운명이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매력적인 건 얘예요. 배당 수익률 6.61%. 야,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얼마 전에 배당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죠.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인데, 그냥 한 10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10만원 좀 넘게 들어왔나? 1%, 2%. 그리고 KTNG도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KTNG도 중간 배당이 들어왔는데, KTNG 이제는 팔아버렸으니까 연말 배당은 아마 못 받겠죠. 그래서 이런 배당금을 보시면, 이것만 받아 먹어도, 그냥 두세 달 지나버리면 다 극복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연간 이익을 봤었을 때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올해가 저점일 것이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믿어봐주자 이거죠. 믿어봐주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저는 이제 10,000원, 11,000원 더 넘어가면 또 아마 팔아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 받으려고 들어간 거죠. 배당 받으려고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고 아마 크게 빠지지도 않거든요. 이런 애들은.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약간의 반등, 아까 8,200만원을 또 향해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네요. 관란지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당장 하고 싶으시다면, 어디를 잡으면 좋을까요? 요 정도 손절 잡으면 될까요? 여기 손절 잡고 이 정도 내려볼 수 있는데, 이게 손익비가 맞나? 너무 작죠, 변동폭이. 1%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물 마진 하시는 분들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일단은 그냥 큰 그건 없다. 그죠? 중기적인 타점, 7,900만에 대한 타점은 좀 지나갔고, 굉장히 섬세하고 작은 움직임인 만큼 정교한 타점을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엇박자 나서 손실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불확정 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을 이제 10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10월달까지 조금 지켜보시고 일단은 8월, 9월은 저는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뭐 그때 실패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웨이브 틀린 것 뿐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비쌀 때 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이게 발을 안 담그면 아까워요. 웨이브 같은 애는 좀 차트는 예쁜데 코인이라서.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코인만 아니었으면 얘네들이 정말 좀 추천을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실적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었으면. 근데 이 코인이라서 제가 편하게 막 사세요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지. 정리가 되셨죠?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